안녕하십니까, 송프로입니다. 오늘도 해피 체인지. 체인지. 네. 신군과 함께하는 영화 한 스푼. 예,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연말이죠. 이번 주에는 이제 성탄절도 기다리고 있고요. 심지어 연휴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난 이후부터는 연말연시 분위기 잘 못 느끼죠. 점점 더 분위기가 쌓여진다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올해는 연말 기분 정말 안 난다라는 말을 해마다 입에 달고 지내기도 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더 각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캐롤도 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요즘에 캐롤이 안 돼. 예, 우리 머라이어 누님께서 연금 타시는 시즌인데 노래가 안 나오고 있어요. 뭐 어디선가 흘러나오는데 제가 못 들은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아주 오랫동안 없을 가능성이 농후한 팬데믹 상황하에 1년을 어떻게든 잘 견뎌왔으니까 2020년의 성탄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겠죠. 네. 정확히 말하자면 전지구적인 전염병 창궐 상황이 코로나 이전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사스나 메르스는 이제 이 정도 규모는 아니었고요. 보통 현재의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비슷한 규모의 전염병으로는 스페인 독감을 꼽는데 그거는 102년 전에 발생한 질병이에요. 스페인 독감과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모두 겪은 분도 뭐 계실 수 있겠죠. 많지는 않겠지만요. 혹시 아는 분 중에 100살 넘은 분 있으십니까? 좀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없을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은 우리 모두는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천재지변의 한복판을 지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막바지인지 앞으로 이 상황이 좀 더 길게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모두는 격려받아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직장이라는 안정적인 울타리를 박차고 나와 쌩쌩부는 찬바람 맞으며 본인의 진로를 개척하신 우리 송프로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아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견뎌낼 기초 체력을 다지기 위해 손을 내미신 우리 이제 유쾌한 변화연구소 송프로님의 고객분들도 또 앞으로 고객이 되어주실 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유, 뭐 감사합니다. 이미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말씀드릴 영화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이죠. 클라우스입니다. 클라우스. 아, 재밌어. 산타클로스의 기원을 재구성한 작품이죠. 네. 당연히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 시즌에 영합해서 어떻게든 이제 조회수 하나라도 더 올려보겠다는 일념하에 이런 선택을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가 됐든 간에 크리스마스 관련된 영화 한 편은 보고 넘어가는 게 좋죠. 네. 우리 송프로님께서는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영화가 생각이 나십니까? 뭐 이제 우리 흔히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나홀로 집에 뭐 이런 것들. 예, 뭐 제일 뭐 단골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은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그렘린, 음. 다이아드. 다이아드. 예, 그렇죠. 다이아드, 때로 그렇지. 예.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친구, 네, 나홀로. 혼자 집을 지키는 케빈이 등장하는 나홀로 집의 시리즈와 같은 영화들이 떠오르죠. 다이아드 시리즈는 이제 넷플릭스에 있어요. 그리고 나홀로 집에는 왓챠에 있습니다. 이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제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까지 더해졌죠. 이런 상황에 이제 집에서 치킨 시켜갖고 드시면서 OTT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연말 연시를 뭐 나름 재미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네. 일단 클라우스라는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지난주에 예고는 해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좀 느슨하게 그냥 크리스마스 또는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제 송프로님네 아이들은 산타크로스를 믿나요? 일단 큰애는 안 믿을 것 같고 둘째는 믿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저는 이제 그보다는 송프로님께서 어린 시절에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믿으셨는지가 더 궁금하긴 합니다. 어린 시절에 뭐 사실 저희 때 뭐 집안마다 달랐겠지만 뭐 이런 거를 받고 이런 게 좀 없다 보니까 분위기가 예, 그냥 예. 오히려 교회를 가서 아. 먹을 거라도 받으려고 하는. 일단 안 믿으셨고. 네. 뭐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산타클로스를 믿지 않았어요. 그냥 처음부터 안 믿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6살 때였나요? 그때 당시에 제트사이클이라고 오토바이 모양 미니카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그걸 이제 갖고 싶다고 산타클로스한테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었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그렇죠. 뭐 결국 받긴 했습니다만 어찌 보면 이제 어린 시절의 재미난 추억 하나가 제게는 없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조카애들이 각각 8살, 6살이던 시절에 제가 산타클로스 분장을 했던 건 아니고요. 그때 이제 큰 조카애가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한테 플레이스테이션 2를 받고 싶다 그러길래 이제 제가 큰 조카 줄 플레이스테이션 2와 작은 조카애 줄 인형의 집을 사서 밤에 몰래 이제 주고 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겐 삼촌이 준 게 아니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준 것을 하고 말이죠. 다음 날에 제가 찾아갔을 때 그 조카애가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았다고 저한테 자랑을 했던 것으로 보아서는 얘들은 그때 정말로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로부터 몇 달 안 돼서 우리 어머니께서
조카애들한테는 할머니죠. 저 어머니가 이제 큰 조카애한테 삼촌이 사준 게임기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바람에 애들도 뭐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죠. 네. 뭐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알게 되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2005년 12월 24일 밤 그 잠깐 동안만큼은 제가 산타클로스였다는 사실입니다. 산타를 믿지 않았던 아이가, 그리고 갖고 싶은 것은 많았으나 가지지 못한 것 또한 너무 많아서 어떤 결핍을 가슴속에 품고 지내야만 했던 바로 그 아이가 자라서 또 다른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선물을 몰래 주고 오는 어른이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저였다 이겁니다. 아이고 훌륭해라. 그래도 이거는 뭐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마 조카 애들은 그때 일을 지금은 기억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기억하죠. 그렇지. 왜냐? 그날은 그 아이들에게 특별했던 하루가 아니라 저한테 특별했던 하루였으니까요. 참 좋은 말이네요. 아주 잠깐 동안이지만 그 소소하게나마 저는 제가 원하는 어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루 동안요. 뭐 꼭 성탄절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겐 각자 자기만의 특별한 하루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너무 느슨했던 것 같은데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클라우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이고요. 2020년 올해죠.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오. 그리고 기생충이 그 작품상을 받았던 올해 2020년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 부분에 노미네이트 되었던 작품입니다. 미국 아카데미에서는 상을 못 받았어요. 그때는 이제 상을 받은 작품은 토이스토리 4입니다. 그렇지, 토이스토리. 예. 클라우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의 이미지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이제 퍼즐 조각처럼 조각조각 이어붙인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산타클로스의 유래를 다룬 건 아니고요. 산타를 소재로 한 그냥 또 다른 창작물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실제 산타클로스의 유래는 기원전 280년경에 살았던 성 니콜라스라는 수도자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하네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눠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아주 그냥 관대하고 훌륭한 분이셨다는 내용을 포털에서 검색을 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빨간색 옷과 모자를 쓰고 그 덥수룩하게 이제 흰 수염이 난 그 넉넉한 체구의 산타 할아버지 모습은 19세기 미국의 백화점에서 광고용으로 내세운 그 모델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 자본주의의 산물이다. 그거죠. 혹시 1980년대 이제 KBS에서 방영됐던 그 환상특급이라는 외화 시리즈 기억하십니까?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환상특급 에피소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주인공이 이제 산타 옷을 입고 백화점 알바를 하는데 선물 보따리에서 이제 계속 선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선물이 나올 때마다 백화점에서 물건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럼 어찌됐건 가져. 거기 이상하게 갖고 여기죠. 근데 왜 자꾸 물건이 사라지지 할 때 그 자리에 영수증이 딱딱딱 쏟아지는 거예요. 주인공이 이제 이게 선물이 떨어질 때가 됐는데 계속 나오니까 이상하다 하면서도 이제 굉장히 여유 있게 아이들한테 선물을 무료로 막 나눠주고 이제 보람찬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죠. 성탄 전야가 끝나갈 무렵 이제 기분 좋게 오늘 하루 참 좋은 하루였어 하고 산타 분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수염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잠시 당황하던 주인공이 이제 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특유의 웃음소리 있죠. 호호 하는 그 웃음소리와 함께 술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하늘로 날아가 버립니다. 진짜 산타클로스가 돼버린 것이었죠. 저 이제 굉장히 좀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예요. 그 환상특급의 그 에피소드가. 제가 재밌게 보기도 했고요. 물론 이제 클라우스는 이렇게 대놓고 판타지를 추구하는 작품은 아닙니다. 주인공 제스퍼는 클라우스의 주인공 제스퍼라는 청년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안의 재산을 가지고 이제 인생을 즐기고 싶은 부잣집의 게으름뱅이죠.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금수저. 그 제스퍼의 아버지가 이제 우정공사의 총재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이런 게으른 아들을 어떻게든 좀 갱생을 시키고 싶어서 스미어 랜스버그라는 외딴 섬마을에 우체국으로 보내버립니다. 그곳에서 6,000통의 소인이 찍힌 우편물을 배달하면은 제스퍼가 집으로 돌아와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내건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 마을은 좀 범상치 않은 마을이죠. 클럼과 엘링버라는 적대적인 두 집안이 대대손손 싸움을 이어가는 아주 살벌한 동네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 두 집안이 벌이는 어떤 그 싸움의 와중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만화니까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 실사였다면은 사람 몇은 죽어 넘어갔을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죠. 뭐 케이크에 면도날을 넣는다거나 불을 지른다거나 뭐 하는 그런 일들이죠. 허나 극중 표현대로
분노와 미움을 기초로 마을이 세워졌고요. 또 증오를 전통 삼아 대물림한 이곳에도 어린아이는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요. 제스퍼가 생각해낸 그 스미어 랜스버그 탈출 방법이 바로 이 아이들을 이용하는 것이었죠. 제스퍼는 이제 집안에 수작업으로 만든 장난감을 잔뜩 쌓아두고 있던 그 클라우스라는 나이든 산지기를 만나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받고 싶으면은 클라우스에게 편지를 써서 우편으로 붙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의 서사가 완성도와는 별개로 어떤 쉽게 예상이 되는 이야기라는 건 확실합니다. 사심으로 시작한 일이 진심이 되고 그 와중에 동료들이 생기고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고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던 적대적인 사람들을 사이좋은 이웃으로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죠. 보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될지 쉽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진행될지 또 결말이 어찌 될지 알고 있더라도 해마다 찾아보고 또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무장해제되고 마는 것이 이제 이런 류의 미담극이 지닌 장점이라 할 수 있겠죠. 클라우스나 나홀로 집에 같은 그런 작품들을 뭐라 불러야 할까요? 뭐 계절성 미담극? 이제 봄이 되면은 버스커의 벚꽃 엔딩이 흘러나오고 겨울이 되면은 머라이어 캐리의 캐롤송이나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가 자동으로 재생이 되는 것처럼 철마다 찾아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 꽤 흔해요. 그 차승원 주연의 우리 영화 그 선생 김봉두도 뭐 이와 비슷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심으로 시작한 일이 진심이 되고 그로 인해 공동체에 큰 변화를 끌어내더라는 뭐 그런 이야기요. 클라우스는 이제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에 관한 클리셰들을 하나씩 덧붙여 나가죠. 술록이 끄는 썰매라던가 호호하며 웃는 그 특유의 산타 특유의 웃음이라던가 그리고 그 산타 하면 먼저 떠오르는 붉은 옷이라던가 하늘을 나는 그 산타가 끄는 그 썰매의 이미지도 있고요. 클라우스는 이렇게 이제 겨울철의 인정미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미지를 하나씩 덧붙여서 산타클로스 설화를 재조합해내고 있습니다. 또 모르는 것이죠. 2019년에 나온 이 작품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혹은 그보다 더 긴 세월 동안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사람들이 꾸준히 찾는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은 먼 훗날 산타클로스의 이미지를 완성시킨 게 미국의 백화점 광고가 아니라 뭐 이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클라우스를 인상적으로 본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착한 이야기라서도 아니고 영화적인 솜씨를 발휘해서 산타의 이미지를 흥미롭게 재구성해낸 작품이어서만도 아닙니다. 송프로님도 이제 둘째 아이와 이 작품을 재미나게 보셨다고 작년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한번 말씀을 해봐 주시죠. 뭐 일단 그 뭐 이제 둘째가 그때는 더 어렸을 때인데 예, 뭐 이제 이미지 자체가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따뜻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영화 자체가 되게 따뜻했던 것 같고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기대하고 본 건 아니었는데 예, 볼수록 그래도 나름대로 구성도 괜찮았던 것 같고 기억에 남는 게 이게 이제 변해가는 과정들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게 좀 기억이 남고 예, 그때 이제 오래전 기억이 돼서 뭐 내용이 막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예. 그냥 끝나고 나서 좀 마음이 따뜻한 영화. 그렇죠. 그게 좀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그냥 끝나고 나서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걸 하기로 하고 또 보신 건 아니군요. 아, 못 봤습니다. 예, 저는 다시 봤는데. 아, 네. 예, 저는 이 작품이 어떤 결핍을 드러내는 애니메이션이라서 참 좋아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영화나 드라마 또는 만화와 같은 대중문화 속 등장인물들은 불멸의 존재를 할 수 있죠. 이 작품 안에서는 늙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애니메이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현실의 물리학 법칙으로부터 완벽하게 비껴선 존재들이잖아요. 실사 영화 같은 경우는 그 주인공이 이제 실제 배우가 나이 들어가는 모습과 대비되어서 뭐 세월의 흐름을 실감하게 만들기라도 하는데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들은 그냥 그 자체로 불로불사입니다. 짱구는 뭐 20년이 30년이 다 돼가죠? 넘었나 30년이? 어찌됐건 간에 여전히 유치원생이고 찰리 브라운도 연재 기간이 53년인가 그랬는데 그 기간 동안 내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또 지금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둘리, 아기 공룡 둘리는 첫 연재로부터 40년 40년 됐어요? 거의 40년, 그게 81년, 와, 2년 그때부터 오래됐구나. 시작됐으니까요. 그랬겠다. 4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그 중간에 둘리 같은 경우는 이제 김수정 작가, 원작자인 김수정 작가가 성인이 된 둘리와 그 친구들이 등장하는 공식 속편을 그리기도 했어요. 베이비 사우러스 똘기라고. 그리고 송곳이란 만화 아십니까?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는데. 아무튼 그 송곳? 노동 만화인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저한테 네. 집에 책이 있는데 뭐 제가 빌려드릴 수도 있고요. 네. 그 최규석 작가가 성인 둘리를 주인공으로 한 굉장히 암울한 분위기의 단편 작품도 있어요. 둘리에게 바친 오마주인가 뭐 아무튼
보면은 정말 진짜 세상이 어두워 보이는 그런 작품인데 이런 만화도 나왔었는데 여전히 이제 둘리는 아기 공룡으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디즈니의 마스코트 미키마우스도 수십 년이 뭡니까? 100년 넘었겠죠? 그러겠네요. 뭐 그 모습 그대로잖아요. 뭐 뽀통령 뽀로로도 언제까지고 변하지 않는 아이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것이고요. 이들은 세월의 힘에 마모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설령 문제가 생긴다 해도 자신들이 속해 있는 세상 안에서 해답을 찾고 다시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겠죠. 둘리와 그 친구들이 아무리 깽판을 쳐도 고길동 씨네 집안이 망한다거나 또 고길동 씨가 갑자기 회사에서 잘린다거나 하진 않잖아요. 클라우스도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듯이 보입니다. 제스퍼를 집으로 데려가려던 아버지, 우정공사 총재인 아버지를 설득하고 그리고 이제 제스퍼의 원래 목적을 알게 돼서 이제 사이가 살짝 틀어졌던 그 사람들과의 오해도 풀고 적대적인 두 가문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그리고 이제 제스퍼와 클라우스는 그 스미어 랜스버그를 넘어서 배를 타고 이웃 마을의 아이들에게도 선물을 나눠주죠. 그냥 이대로 그들은 오랫동안 선행을 계속하였답니다 하는 자막을 깔고 엔딩 크레딧을 올려버리면 보는 사람들은 그냥 산타크로스가 저렇게 탄생하게 된 거구나 하고 TV 보고 잠자리에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클라우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제스퍼와 클라우스의 선행은 범위를 넓혀가며 긴 시간 동안 지속이 되죠. 클라우스의 말대로 선행은 또 다른 선행을 낳는 법입니다. 인간의 선의는 한계가 없는 무한한 것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인간의 물리적인 수명, 즉 인간에게 허락된 시간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12년간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준 제스퍼의 얼굴은 어느새 이제 코수염이 자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이제 제스퍼는 애초에 젊었죠. 12년이 흘렀다고 해봐야 기껏해봐야 뭐 30대 초중반의 청년쯤 될 겁니다. 뭐 이때 이 영화의 극중 배경은 30대가 청년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아직도 젊죠. 허나 처음부터 장년이었던 클라우스는 늙어가죠. 급격하게 늙어가죠. 이제 쇼트를 짧게 이어붙여서 늙어가는 클라우스의 모습을 묘사한 장면은 어딘지 모르게 서글픈 감정을 자아내죠. 인간의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 자체로 시간의 흐름과 또 그로 인한 소멸을 담보할 수밖에 없는 자연현상이라 할 수 있겠죠. 시간의 흐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결국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결핍을 지닌 불완전한 존재임을 반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러니하게도 클라우스는 그 산타클로스라는 불사의 존재를 소재로 삼았으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산타클로스의 기원을 재구성하면서 늙어갈 수밖에 없는, 그리하여 결국에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노화 이전에 클라우스는 심리적으로도 결핍을 지닌 인물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원했으나 결국엔 얻지 못한 인물이죠. 아이가 생기기를 기다리며 장난감을 만들었으나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고 사랑하는 아내도 먼저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간절히 원해도 끝내 얻지 못하는 것이 있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나조차도 언젠가는 소멸하게 될 것이고요. 이게 바로 클라우스의 얼굴에 쌓인 그 자글자글한 주름이 말해주는 세상사의 냉엄한 진실인 것이죠. 그렇죠. 혹시 그 토이스토리 3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토이스토리 3에서 어느 한 장면에서 이제 펑펑 울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장난감 친구들이 소각로에 이제 떨어질 위기에 처했던 장면이 있어요. 네. 예, 그쵸. 기억나시죠? 처음에는 이 장난감들이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어느 순간 이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서로 마주보면 손을 딱 굳게 잡죠. 물론 이들은 곧 구조될 것이고 거기서 만약에 걔들이 죽는다면 영 안 되지. 그쵸. 구조될 것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됩니다. 허나 이들이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마지막을 준비하던 그 순간만큼의 서글픔은 진짜입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면은 어린 시절 갖고 놀던 장난감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겠죠. 그럼 그 장난감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은 유한한 것이며 유년 시절은 더 짧죠. 토이스토리 3의 소각로 장면은 지나가 버린 어린 시절이 이제는 다 커버린 우리에게 보내는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의 시간은 여기까지다라고 선언하는 것 같았다고나 할까요? 앞으로는 이제 장난감과 함께하는 일상도 그리고 산타클로스도 없는 무료하고 텁텁한 하루하루가 이어질 것임을 돌려서 말해주는 것 같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헐리우드 애니메이션에서 그런 장면이 나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펑펑 울었어요.
물론 이제 토이스토리 3의 장난감들은 뭐 소각로에서 구출이 됐고요. 원래 그 장난감의 주인이죠. 그 앤디가 이제 대학에 입학하면서 떠나는데 학교 기숙사로 떠나는데 다른 아이에게 장난감들을 선물을 하죠. 그 아이와 장난감은 다시 또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급기야 이제 수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토이스토리 4편이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 토이스토리 4편은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클라우스를 물리치고 애니메이션 상을 수상했고요. 픽사의 장난감들이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클라우스에서도 그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던 클라우스가 결국에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썰매 타고 날아와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가는 산타클로스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스퍼가 정말로 산타 할아버지가 된 클라우스를 봤을까요? 그냥 본인이 짐작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실제로 저 둘이 다시 재회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으므로 클라우스의 엔딩은 상상의 여지를 남겨둔 열린 결말입니다. 허나 이제 마지막을 직감한 토이스토리 3의 장난감 친구들처럼 결핍을 지닌 산타클로스의 모습을 보고 난 후에 그 소감도 처음과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종이와 쓰여진 적이 없었던 그 종이와 연필로 이제 글씨를 쓴 다음 지우개로 이제 글씨가 안 보이게 깨끗하게 지워서 다시 처음에 그 깨끗한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 그 종이와는 그냥 보면 같은 백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 연필 자국이 남은 종이는 다를 수밖에 없죠. 아마 이제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이제 엄마 아빠가 네 눈앞에서 잠깐 안 보일 수 있어 하고 딱 사라졌다가 나타나면 잠깐 안 보일 수 있지만 다시 나타날 거야 하고 몇 분 동안 사라졌다가 나타나면 아이는 안심을 할 거예요. 다시 나타났구나 하고. 근데 아이한테 장난을 친답시고 엄마랑 아빠는 단 한순간도 네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아 이래놓고 몇 분간은 사라졌다가 뒤에서 아이를 몰래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장난을 쳤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몇 분 뒤에 짠하고 나타나요. 놀랐지 그러고. 결과는 똑같아요. 몇 분 동안 아이 앞에서 부모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는 거는. 하지만 그 아이가 그 이후에 느끼는 감정은 다를 것 같아요. 그쵸? 그 후자에 제가 예를 든 아이는 언젠간 정말로 부모가 자기 앞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를 좀 더 일찍 깨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마 이제 알게 되면은 슬퍼지는 진실이라는 건 바로 이제 이 종이 위에 남은 연필 자국 정도의 딱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굳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영화나 드라마도 많지요. 하지만 어떤 작품들은 굳이 그 씁쓸해한 진실을 기어이 건져 올리고 맙니다. 어쩌면 결핍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타인에게 선의를 건넬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클라우스도 바로 그 결핍을 지닌 인간이 그리고 또 그 결핍을 이해한 사람만이 특별한 순간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은 산타클로스는 물질적인 실체를 가진 어떤 유형의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두서없이 건넨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송프로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오늘 뭐 신구님이 예. 영화에 대한 소개도 소개인데 예. 어떤 그 유한한 그 시간에 대한 인간의 그렇죠. 예, 이게 철학적인 내용이 좀 많이 예. 들어가서 오늘 좀 이 영상을 혹시 보시는 분들은 좀 끝까지 한번 차분하게 들어보면 영화도 영화인데 좀 인생사에 대한 철학적인 예. 내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죠. 하여튼 영화는 저는 되게 따뜻했던 영화여서 예. 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가족들하고 한번 보면 좋은 영화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렇습니다. 24평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네. 우연히 선의로 이어지고 그 선의가 거듭되며 기적을 만들어낸다. 말 그대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넷플릭스의 크리스마스 선물. 네, 아 여기 뭐 신고님도 24평이 이제 따뜻해진다는 예, 말이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갔는데, 오늘 영상 그 촬영하면서 저도 사실 원래는 보통 이제 신구님이 요거를 좀 대본을 주면 미리 읽는데 오늘 좀 요즘에 좀 바빠가지고 이거를 여기서 지금 읽으면 느낀 게 이 영화는 진짜 한번 저도 보통 이제 이렇게 리뷰하고 나서도 가끔 보는 영화가 있는데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가족들하고 한번 보고 그렇습니다. 저도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2021년에 뵈야겠네요. 그렇죠. 네, 2020년 정말로
수고하셨고 신군과 함께하는 영화 한 스푼은 2020년도 함께한다는 거. 예, 꼭 2021년입니다. 2021년에 예, 함께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2021년에는 좀 팬데믹이 좀 어느 정도 1월 달에는 좀 진정을 바라면서 예. 즐거운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2020년 잘 마무리하시고 마지막으로 좀 뭐 구독자분들한테 예, 뭐 좋아요와 네. 예,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네.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이지만 네. 그냥 다이아드 보시면서 네. 깨고 부수는 그런 영화 보시면서 네. 속풀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니까 아까 신우님 말한 영화들이 왓챠와 넷플릭스에 다 있는 것 같아서 예, 뭐 즐겁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해피 파이어!